네, 프린트물 3페이지요. 356조. 기본서는 300조 같이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볼게요. 자, 돈을 빌려 쓰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무슨 대차요?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3편 채권법에 있습니다. 15가지 계약 중 하나가 무슨 대차? 소비대차가 뭘까? 소비하는 겁니다. 대여자가 있고요. 뭐가 있다? 차용자라고 그래요. 빌려주는 자가 있고 빌려 쓰는 자가 있으면 빌려 쓰는 자가 여기 뭐 한다? 소비하는 거예요. 자, 시골에서는 돈을 빌려 쓰지 않고 쌀을 빌려 쓸 수도 있죠. 농사 져가지고 창고에 100가마니가 있었는데 그 겨울 한동안 갖고 있다가 혹시 가끔 이거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아니 이렇게 동양화 2장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창고에 쌀을 다 뭐야 그냥 다 날리는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먹고 살아야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빌린단 말이야. 쌀 다시 100가마니를 마은다. 빌려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농사 지어서 다시 만다 120가마니 갖겠다. 그죠? 네. 이때 이 대여자가 차용자한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죠? 그러니까 뭐야? 담보 내놔라. 뭐 내놔라? 담보. 그러니까 여기 빌려 쓰는 무슨 자가 있고 채, 무, 자, 을이 있고 네? 돈 딴 사람 있잖아요. 무슨 자? 채권자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부동산 담보 제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뭐예요?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부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뭐다? 저당권입니다. 무슨 권이요? 저당권. 그럼 이쪽은 부동산 담보를 뭐 한 사람들이고 이쪽은 공자가 있고 이 담보를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쪽 제공자를 명칭 고치면 이게 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이쪽이 뭐가 되는 거다? 저당권 취득자 또는 뭐예요? 저당권자. 그럼 담보 제공자는 보통 누가 합니까? 네? 을의 부동산을 갖다가 이쪽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을이 아닌 누가? 병이 대신 담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자는 보통은 누구지만 보통은 채무자 부동산 들어온 것이 있지만 가끔은 누가? 제3자가 대신 담보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보통? 채권자가 보통 받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담보 집어넣었을 때 이 점유는 누가 하냔 말이에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이 부동산을 뭐하고 이쪽은 뭐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당권 설정되려면 3편 채권의 무슨 대차를 통해서 2편 물건, 담보 물건 중 저당권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쌀을 빌려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많이 빌려 쓰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 뭐예요? 금전 소비 대차도 있고 쌀 소비 대차도 있죠. 그러니까 채권은 꼭 금전 채권에 하나 하지 않고 쌀 채권에도 뭐 붙일 수 있다? 아니, 저당권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법조문 들어갑니다. 356조 프린트물 보세요. 무슨 권 내용? 부동산 담보권 내용. 저당권자, 부동산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하지 않고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완전히 반대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지만 우선 면제가 없었지. 근데 그 조문에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문 따라 읽으면 여기 순서대로 여기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무슨 변제? 저기 다른 채권자보다 뭐 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초점을 놓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는 거? 점유하지 않는 거. 그죠? 그러면 점유를 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점유를 하지 않는다 했으니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 뭐 된 것?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프린트물 있잖아요. 반드시 뭐 된 것?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수목 공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수목 공시 방법. 맨날 그러면 명인 방법부터 나오네. 아니야. 법률. 법률하고 관습법을 항상 기억하세요. 뭐하고 뭐예요?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이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하세요. 무슨 방법? 명백 인식 방법. 무슨 방법? 그냥 입구에다가 소유자 누구누구라고 써놓든지 남마다 이름을 표차를 달든지 그게 무슨 방법이다? 자, 등기된 임목은 등기돼 있네. 그러니까 소, 유, 권 표시할 수 있죠. 또 저, 당권도 설정할 수 있겠네. 근데 명인 방법을 통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누구라고 표시할 수는 있어도 저당권 할 수는 없잖아. 예? 왜? 저당권은 반드시 뭐다?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명인 방법 나왔을 때는 이 저당권이 같이 붙어 있으면 틀린 지문이야. 됐죠? 반드시 뭐 된 것? 등기 등록된 것만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자, 토지를 담보로 집어넣고 이 토지를 갖다가 타인한테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토지가 원물이고 임대하게 되면 차임이 나와. 뭐 나온다고? 그러면 임대하게 되면 차임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그 차임을 과실이라고 해. 원물과 뭐가 있다? 원래 물건, 토지를 빌려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차임을 뭐라 한다? 과실이라고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과실은 설정자 겁니까? 저당권자 겁니까? 네? 설정자 거지요. 그래서 꽃 중에 꽃이 무궁화꽃이죠. 네? 담보 물건 중에 담보 물건 킹이 뭐냐면 저당권이야.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집어넣고 자기가 또 그 토지를 뭐예요? 점유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과실 취득권은 저당권 설정자 겁니까? 저당권자 겁니까? 권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 취득권이 없다는 얘기죠. 뭘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아요? 과실을 취득할 수가 없죠. 뭐 하지 않으니까? 그 누가 가지고 가? 설정. 단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뭐 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겠지. 실행하게 되면 목적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그래서 압류 후에는 가져올 수가 있어. 모효는? 그러니까 과실 취득권 없다는 얘기는 압류 전까지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지만 저 목적 부동산을 뭐한 후에는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과실 취득권이 없어.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저당권자 뭘 하지 않으니?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이 단안은 존재하지 않겠네. 반환이 뭐죠? 저당권 반환은 없겠지. 저당권 뭐는 있어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프린트물에 거기 순서 적어놨어요. 저당권자, 그죠?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고, 그죠? 과실 취득권은 32번 있죠. 왼쪽은 압류 전, 오른쪽은 압류 후 나눠서 보면 돼. 목적 부동산 압류 전, 과실 취득은 누가 가져간다? 저당권 제공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취득할 수 없죠. 그럼 언제 들어간다? 압류 후 비로소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물권적 청구권 있죠. 저당물 반환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이 33번은 왼쪽에다 213조 준용 X입니다. 뭐만 준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누가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 눈 오는 날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아니 뭐가 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당권 할 때 누구 떠올라야 돼? 지역권. 지역권. 아니 지역권자도 뭘 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반환이 없어. 방해 제거 뭐밖에 없다? 방해 예방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공통적인 것을 계속 묶어서 연습하면 시험장 들어갈 때 굉장히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9월달 가서 마음이 편해지고 공부 요거 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럼 8월달까지 열심히 하다가 언제 9월달 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양을 뭐 하는데 자꾸 줄여. 자, 그래서 이건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거기다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뭐 때문에? 저당권 설정받았죠? 저당권은 반드시 무슨 사항이에요? 등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채권을 갖다가 아까 원래 유담보 채권인데 포장한 말이 뭐다? 피담보 채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다가 뭐 하다가 출발하다가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뭐가 도래했다고요? 기한이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래서 돈을 갚았어요. 채무를 뭐 했다? 변제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저당권 이 등기 있잖아요. 네? 이 저당권 등기는 네,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일까? 아니다. 저당권 등기는 가서 뭘 해야지? 말소를 해야지 소멸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돈을 빌려주면서 자, 하루 지연이자 무슨 이자요? 혹시 30만 원으로 약속을 했어요. 지연이자가 뭐죠?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면 이행 지체에 따른 뭐다?
지연 이자 붙인 거예요. 하루 지연 이자 얼마? 3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변제기 도래해서 돈을 갚았다. 네, 자동 소멸 이 말이 맞는 걸까? 실제로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것일까? 선택하셔야 돼. 응?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186조. 예? 법률, 행위, 등기해야 되겠죠. 187조는 뭐죠? 여긴 자동 취득이죠. 자, 여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여기 뭐예요? 등기 취득. 이쪽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었죠. 근데 취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까요? 자동 소멸일까? 네? 이건 뭐예요? 여기 이제 말소 소멸일까?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6조 자동 소멸일까? 실제 말소해야지 소멸할까?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자동 소멸이 아니고 뭐예요? 말소 소멸 이렇게 해야 되고요. 187조는 네, 소멸도 있거든요. 자동 소멸 있고 말소 소멸이 있으면 이건 언제일까? 이건 자동 소멸이지 말소 소멸이 아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 어디가 맞는 걸까? 근데 물어봤는데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이런 말 쓸 거예요. 187조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가 있지. 기타 있잖아. 그래서 모를 때는 거기 기타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럼 모르니까 뭐야, 그냥 그 기타다 찍자. 아니 이렇게 가볍게 찍으면 될 걸 갖다가 너무 뭐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이 책 보고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자꾸 심각해져. 근데 뭐까짓 거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요것만 하고 가자 하면 심각할 거 없어. 그냥 그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자꾸 심각해져. 이 책을 놓고 언제 한번 읽어볼까? 제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은 적 없어. 원래는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근데 읽어야지 해놓고서 못 읽으면 열받잖아. 자기를 긁지 말란 얘기야, 내 말은. 아셨어요? 그냥 툴툴툴 가라는 얘기야, 내 말은. 자, 그래서 기타라고 생각하면 어딜 찍어야 돼? 정답은 어디예요? 자동 소멸입니다. 아셨어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 뭐 한 거다? 틀렸다. 그 얘기 아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3편 채권 때문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거 아닐까? 채권 없는 담보 물건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담보 물건 없는 채권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은행 가서 이 얼굴 보고 좀 돈 좀 빌려주면 좋은데 잘 빌려줘, 안 빌려줘? 그러니까 자꾸 뭐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은행 지점장께서 네?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사업을 아주 성실하게 하고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아주 잘하는.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 은행 와서 뭐 없이? 그러니까 지점장이 자기 목숨 걸고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딱 대출해 준 거야. 그래서 딱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이 지점장이 뭐 얘기해? 도와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뭐가 돼서? 위민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잘 나갔단 말이야. 근데 잘 나가다 한 번이라도 뭐 하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평상시는 은행에서 잘한다 해서 크다 나중에 한 번 실수하니까 나가래. 그러니까 사람 믿고서 뭐 했는데? 대출 해줬는데 무담보. 근데 그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한번 뭐 해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지금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셨어요? 그럼 보통은 담보 집어넣어야 돼, 안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이 주가 되고 담보물권이 뭐니까? 종이니까 주가 죽으면 종도 뭐야? 따라 죽어야 돼. 그래서 부종성에 의해서. 무슨 성에 의해서? 부종성이 뭘까? 종이 있으면 그 위에 누가 있다?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뭐하면? 종도 붙어서 같이 따라 죽는 거. 그 무슨 성? 그래서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언제 소멸? 언제가 아니고 말소 소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어떤 분은 여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만약에 말소했을 때 여기가 맞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가 맞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실제 저당권을 지어야지 소멸하면요. 채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뭐 할 때까지? 나 돈 안 갚을 거야. 그러면 당신도 뭐고? 당신도 뭐고? 나도 변제기. 네가 지울 때까지 돈 못 갚겠다라고. 그러니까 뭐야? 너도 변제기고 뭐다? 나도 변제기. 너변 나변 할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동시 이행 있으면 서로 무슨 권 있다? 항변권 있다. 항변권의 주제가 뭘까? 항변권 있으면 네? 그 자체로 뭐로?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는다 이 얘기야. 무슨 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뭐다? 이행체 책임 면제받죠? 그럼 네가 뭐 할 때까지? 지어줄 때까지 돈 못 갚겠다라고 무슨 권이 있으면? 지체 책임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죠? 그럼 뭐가 안 붙어요? 안 붙죠? 이게 무슨 관계면? 동생 관계면. 근데 아까 뭐 갚으면? 갚으면 자동 소멸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변제기가 아니고 얘만 변제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관계가 아니고 돈 갚으면 자동 소멸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생 관계 아니죠? 이때 쓰는 용어가 뭐냐? 변제기 있는 사람을 선이행 의무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요? 이 사람은 지금 할 게 아니고 나중. 무슨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 없어요. 먼저 이행해야 되잖아요. 뭐 없는 사람이?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무슨 책임? 책임져야 되겠네. 그러니까 돈 갚을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붙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돈 갚는 게 변제기고 지어주는 것은 변제기가 나중 할 거야. 그래서 무슨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자면 뭐에 빠진다? 돈 문제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일까요?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 이단이다. 나중에 채권법에서 나오겠네.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럼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고 등기 말소는 후이행 의무. 선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뭐가 붙는다? 시언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가장 바람직한 거죠. 돈만 보여주면 갚아주면 좋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뭘까? 돈을 뭐 하지 않았을 때? 갚지 않았을 때 이제 뭔 일이 발생할까?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죠. 자신의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아니 여기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는데 돈을 뭐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있는데 만약에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
그걸 뭐라 한다? 경매. 뭐에 붙인다? 경매 일단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 누가 나타날까? 경락인이 나타나겠죠. 그럼 경 나타나가지고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납납하고. 자동취득이야? 등기취득이야? 소유권 취득하면 되겠네요. 그럼 왜 경매했습니까? 채권자는? 변제받기 위해서. 따라서 이 사람은 무슨 변제가 있었습니까? 우선 변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경락대금 들어가는 입장권 있는 사람들, 뭐 있는 사람들? 입장권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혼자일까? 그러면 여기 줄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B라 한다면, 뭐라 한다면? 누가 먼저 배당받고? 배당받고, 그 다음 들어갔어. 배당받고, 그 다음 들어갔어. 배당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입장권 가지고 B가 왔을 때 이 입장권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뽑아갈 수 있는 금액이 무제한은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 정해놨어요. 원본 찍고, 뭐 찍고? 원본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를 뽑아갑니다. 뭘 뽑아간다? 그 이자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자일까? 돈 빌려준부터 갚을 날짜까지 약속된 이자가 있겠지. 그죠? 그 이자는 뭐 한다? 제한 없이. 뭐 없이? 제한 없이 뽑아가면 되고요. 또 혹시 위약금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금요? 약속 위반 시 얼마 더 주겠다. 벌칙금. 그 다음에 아까 돈 갚을 날짜, 돈 못 갚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붙어? 아까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행 지체 뭐가 붙는다? 지연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 지연 이자는 몽땅 못 가져가고 1년분만 찍어놨습니다. 지연은 몇 년분? 왜 1년분일까? 이 뒤에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후순위 뒤에 입장권 있는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 그럼 지연이자 1년분은 채무자 설정자용이 아닙니다. 그 뒤에 들어가는 누구? 후순위 권리자용이야. 아셨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한 실행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런 비용들을 뭐예요? 먼저 배당받는다 그 얘기예요. 남는 건 이제 누가 입장할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저당권 뭐해서 실행해서 경락대금에서 요거 뽑아가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문제 발생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경매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 입장도 있고 이 사람 입장도 있고 경락인을 만약에 병이라 할게요. 뭐요? 다 자기 입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매할 때 첫 번째 자, 빈 토지에다가 무슨 토지에다가 자, 여기다 이제 뭐 설정했는데 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나대지입니다. 뭐라고요? 자,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치겠죠? 근데 이 저주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그 얘기예요. 뭐 지었다고? 건물을 지었다 그 얘기예요. 자,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치겠죠? 건물에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이유가 뭘까? 아니 여기다 뭐 설정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 기재한 적이 있어요? 없으니까 어디는 안 미쳐? 건물 안 미치지. 그럼 토지 뭐로 집어넣는다? 경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누가? 건물은 누구 거예요?
자, 병이 갑한테 야,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혹시 얘기하지 않을까? 주인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병이 갑한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겠지. 첫 번째. 두 번째. 토지에다가 뭐 설정 당시. 자, 이미 갑의 건물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건물이요? 자, 토지에다가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아시습니까? 질문할게요. 건물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안 미쳐요? 왜 안 미쳐요? 아니, 토지에 설정했지. 어디 설정한 적 없어. 여기에 안 미치겠지. 그래서 이제 뭐가 실행된다?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상황이 바뀌었네. 타. 토지는 누가 되고 병이 되고 건물은 누구 거다? 갑. 주인 바뀌었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저 갑한테 또 뭐 할까? 철거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죠? 자, 세 번째. 빈 토지에. 무슨 토지에? 네, 빈 토지에. 자, 무단으로 을이 건물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설정 받아서 지상권 설정 받아서 건물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지 임차권 설정 받아서 뭐 받아서? 자, 지상권은 등기 사항입니까? 등기 사항이 아닙니까? 자, 임차권 등기 안 해주네? 네? 근데 건물을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쨌든 이런 상태야.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뭐가 설정됐다?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바꿀게요. F로 할게요. 자,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치죠? 건물에 미칠까 안 미칠까? 응? 왜 안 미쳐요? 설정한 적이 없으니까 안 미치지. 네? 그러면 저당권 실행했습니다. 경매 넘어갔죠? 자, 상황 바뀌었네. 자, 경락인이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건물주는 누구요? F요. 건물 철거 요구 가지고 싸우겠죠? 싸우겠죠? 네. 그럼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되면? 그러니까 경매로 인해 가지고 혹시 토지 소유자하고 무슨 소유자가 건물이 철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안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철거 요구할 수 정답은 있다.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거 요구할 수가 없답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는 철거 요구할 수가 요거는 있다 없다 두 개가 정답. 해볼까요? 자, 무단 신축했다고 그랬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죠? 그러면 자, 이 갑은 F한테 철거 요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나 퇴거 요구할 수 없었지. 어쨌든 저당권 여기만 미치긴 안 미치죠. 그럼 새로운 경락이 나타났죠. 그럼 똑같은 얘기죠. 그럼 병원 F한테 뭐는 가능해도 철거는 가능해도 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내쫓는다는 얘기지. 자, 근데 여기 지상권 등기돼 있죠. 이 등기가 저당권 등기보다 빨라요, 늦어요? 또 임차권 등기했지만 건물 등기가 빠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없겠네. 그죠?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를 보겠습니다. 무슨 당시요? 자, 이거는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죠. 네? 이거는
다르다 이 얘기. 뭐다? 다르다. 그래서 포인트 같을 때만 뭐 할 때만 네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뭐 인정한다고요? 토지 사용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나대지 설정으로 들어갈 때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도 뭐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열받는 사람이 누굴까? 1, 2, 3 중에서 3번은 필요가 없지. 왜? 운명이지. 설정 전 그 원인 가지고 철거 못하겠다 할 수 있다. 공격 운명이지. 이건 불만이 있는 거 없어요. 아시세요? 제일 불만해서 누굴까? 1번이라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이게 제일 문제된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은 뭐가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설정 당시에 뭐 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잖아. 그럼 뭐가 없었어? 법지가 없었어. 건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뭘 취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 토지에다가 은행에서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다 원룸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룸이 잘 될 줄 알았더니 뭐야? 잘 안 돼가지고 은행에다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됐잖아요. 그럼 이제 경락받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경락받은 다음에 갑한테 가서 뭐야? 건물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누구 돈 들여서? 그러니까 이때 설치 병이 갑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 문제 냈어요. 1. 건물 철거 여기에다 답을 할 건지. 두 번째, 내가 부르는 대로 예? 돈 조금 줄 테니까 요거 받고 나갈래. 어디다 해야 돼? B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분 굉장히 더럽지? 왜? 헐값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예요? 건물 다시 뭐 해서? 약간 리모델링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쁘게 해가지고 또 뭐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면 잘 팔리죠. 아파트 잘 안 팔릴 때 아파트를 뭐 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하면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또 더 많은 것을 뭐예요? 요구할 수 있든지 아니면 뭐예요?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락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건물을 뭐 해버리라 그냥. 네 돈으로 뭐 하라? 철거하면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주변에. 그죠? 여러분 중개업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한번 가서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물 짓지 말라고요? 아니 갑이 중개업자한테 와가지고 나 건물 철거당해 생겼다 이렇게 화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가서 조언을 잘해주란 말이에요. 여기 대출 받았잖아요. 은행 한번 갈아타라고. 은행 한번 갈아타라고. 어떻게? 건물 지은 다음에 다시 은행 잡아가지고 뭐 한다? 앞에 거 돈을 다 뭐 해버려? 갚아버리라고. 그러면 같은 상태지. 거기서 뭐 설정하면? 이게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한번 날아간단 말이에요. 또 이제 보니까 또 아파트 경락받아가지고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빨리 방 뭐하라고 빼러가다가 거기서 칼 맞아 죽었어. 사람이 지금 갈 데 없는 사람한테 자꾸 뭐 하면 자꾸 막대면 그 사람도 열받아서 뭐야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은 사람들이 순하지가 않아요. 혹한 뭐야 그냥 뭐 갖다 들고 난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법정지상권 이야기예요. 무슨 지상권? 네, 법정지상권 반드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네, 법정지상권은 20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네, 가로 1번 민법 366조 무슨 지상권? 네, 그 조문만 읽으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 다른 소유자가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보죠. 지료, 토지 사용료는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이를 뭐한다? 정한다. 그럼 이 조문을 읽게 되면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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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뭐가 있다라고 주장할 확률이 높아요. 그냥 저당물 경매로 뭐로 인해서, 아니 그 조문에 경매 토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이 사람한테 뭐 설정한 거? 그 조문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법원 갔더니 그렇게 안 돼 있어. 반드시 뭐다? 무슨 당시에? 설정 당시에 반드시 뭐 할 것? 같을 때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있다라는 게 판례 태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의의 기억 보시면 제 366조 무슨 지상권?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뭐다?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 위 또는 양쪽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 했을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됐어요? 자, 손 올리세요. 법지가 나오면 자, 아무것도 없다. X. 내리 긋습니다. 같다. 다르다. 됐어요? 그럼 어디가 그림이 제일 예뻐?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제일 안정적일 때 이때 뭐가 있다? 법지 있다. 아무것도 없다가 건물 신축하면 법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다를 때는 뭐야? 그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 방어하는 거지.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뭐야?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그럼 출제가 이 시작을 물어보는 건지 중간 끝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저 깊은 것을 물어보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여러분 출발만 잘 알면 돼. 뭐만? 출발만. 왜? 주로 그 출발을 주로 많이 물어봐. 왜? 중간에 외운 것들은 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어디 법지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신축할 때는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을 때만 뭘 인정한다? 다를 때는 인정 안 하죠. 자, 지금부터 문장 찾아가겠습니다. 259쪽 맨 꼭대기 4번에 2번의 성립요건의 기억에 A의 첫 번째 있습니까? 네? 뭐라고 됐습니까?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에는 법정상권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다가 X죠. 나대지죠, 나대지. 벗을 놨자. 빈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경우는 뭐 인정하지 않는다?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밑에 거 읽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A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뭔 때? 다른 때. 그건 뭐죠? 이거네. 다르죠? 그 건물에 관해서 이에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뭐요?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다시 법정지상권 뭐예요? 인정할 필요가 없죠. 무단 신축이면 뭐 할 수 없고 철거해야 되고 이렇게 기존에 용익권이 있으면 뭐예요? 철거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 다른 원인 출발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거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법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언제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니은 있죠? 니은 제목이 뭐예요? 그 이거지 이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법지 나오면 뭐 한다? 이건지 놓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법지 인정되는 출발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 법지 문제가 나오면 출발을 항상 기억하세요. 뭐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다르다. 꼭 기억하세요. 안정적인 데가 어디다? 이때만 뭐가 있다? 이때는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죠. 이쪽 필요 없죠. 그러면 법지가 있는 곳에서는 건물 무슨 문제가 없다. 여기는 건물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 인정받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건물을 뭐 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이쪽은 그 원인에 따라서 건물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안 돼. 그럼 운명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불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제일 억울하잖아. 억울하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 빈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을 때 갑이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 경매가 실제상은 경매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된다? 그럼 굳이 건물 있는 토지를 경락받아서 그거 가지고 법원 소송 제기하고 그럼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빈 토지도 많은데. 그래서 잘 뭐가 안 된다? 경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이 굉장히 뭐야? 끙끙거립니다. 뭐가 안 돼서? 경매가 안 되면 배당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뭐가 되면 이것이 만약에 경매가 되면 이제 또 누가 또 끙끙거릴까? 이 갑이 끙끙거리지 않을까? 뭐 될까 봐. 경매되면 진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끙끙거리고 돈 받을 자도 끙끙거리고 이 사람도 경매될까 봐 끙끙거리고 그죠? 그러니까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받을 사람도 받을 사람만 힘든 거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을도 끙끙거리고 이 갑도 끙끙거리죠. 이 양쪽을 해결하는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의 한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일괄경매. 무슨 경매? 네, 이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을 뭐 한다?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도록 경매할 길을 터줍니다. 원래는 어디에는 안 미치는데 근데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캔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 무슨 경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한 사람이 뭐도 경락받고 건물도 경락받지 않을까? 그럼 경매가 좀 어떻게 될까? 좀 실제 경매가 되겠지. 다 한 거 받아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경매 쉽게 됐죠. 그다음에
경락대금을 나눠서 내야 됩니다. 무슨 대금하고? 토지 대금하고 무슨 대금하고? 두 가지 나눠냈죠. 일괄 경매 하더라도 어디만 가서 배당받아야 돼요? 토지만 배당받는 거지. 건물은 입장 못합니다. 누구는? 그러면 이 건물 대금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러면 이쪽은 빨리 저당권 실행돼서 뭐가 좋고, 어차피 받는 거 똑같고, 이쪽은 건물이 뭐 되지 않고 철거되지 않고 돈 받아나갈 수 있잖아. 이게 무슨 경매? 무슨 경매? 그래서 철거되지만, 그래서 이쪽은 무슨 경매가 허용된다? 가능성이 있어. 무슨 경매? 자,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세요? 근데 어디서는? 일괄 경매 허용 안 됩니다. 다르다. 뭐 안 된다? 두 문제짜리. 무슨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 그럼 책 보면 여러 가지 막 저것저것 섞여놨죠. 그럼 법제할 때는 뭐부터 시작해요? 아니, 연습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법지 있는 데는 같을 때만 있죠. 없을 때는 법지 없다. 다를 때도 법지 없다. 그럼 X는 건물 철거돼야 되지. 철거할 필요가 없지. 다를 때는 다른 원인 가지고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야? 이거지. 그래서 일괄 경매 가능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같거나 다를 때는 일괄 경매 없고 일괄 경매 안 됩니다. 자, 일괄 경매 찾아가겠습니다. 313쪽 가세요. 네, 313쪽 가시면 네, 반쪽짜리 4번에 무슨 경매? 그 위에 3번에 뭐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법정 지상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일괄 경매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일괄 경매만 따로 떼내서 공부하면 안 되고 법지하고 뭐하고 일괄 경매를 한 세트로 묶어서 공부해야지 안 도망가.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아무것도 없다, 법지 없지. 그죠? 그럼 건물 뭐 해야 돼요? 철거되지. 억울하잖아. 그래서 무슨 경매? 네, 그래서 여기 반쪽짜리 4번에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 그럼 출발이 그럼 뭐죠? 이거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거기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 누구죠? 제공자 누구죠? 토지 소유자. 제공자가 그 토지 건물을 뭐 했을 때? 축조했을 때 저당권자, 채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원래는 토지만 미치고 건물은 안 미쳐서 일괄 경매할 수가 원래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뭐예요? 건물 철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경매할 수 있죠. 의무가 아니죠. 하기 싫으면 그냥 토지만 경매도 관계없어. 자, 이때 어디만 들어가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만 받지 건물은 못 들어가지. 됐어요? 그래서 일괄 경매하고 뭐하고 그 내용 안 봤어요. 지금 출발만 본 거야. 그러니까 법지 없는 나대지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되면 축조됐을 때 이것도 나중에 또 같아야 됩니다.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토지 건물이 같아야지 뭐가 되는 거야? 일괄 경매 가능성 들어가요. 그럼 처음부터 같으면 법지 있지. 그럼 일괄 경매 절대 허용이 안 돼. 또 다를 때도 뭐도 없고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없다. 이 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나중에 그 두 문제짜리야. 뭐하고 법정 지상권하고 뭐하고 일괄 두 문제짜리입니다. 아셨어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거 조금 보충할게요.